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샘플 익스페리먼트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익스페리먼트로부터 나오는 아웃컴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이제 불렀고 그 샘플 스페이스의 각각의 원소들을 이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은 다 집합들이라고 했었죠. 이런 이벤트들에서 이제 집합에 대한 이제 기본 연산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집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 등의 개념을 이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빠르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벤트 E랑 이제 F가 있을 때 이 두 이벤트의 유니온은 이제 E 그다음에 유니온 F로 이제 합집합은 E 유니온 F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것의 의미는 어떤 그 그 그 원소들을 모아놓는데 E 혹은 F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E 유니온 F로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E 인터섹션 F라는 것은 이제 E와 F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집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집합에 대한 유니온과 인터섹션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는 일반적인 n개의 집합 혹은 이제 무한개의 집합에 무한히 많은 그런 집합들에 대해서 유니온과 인터섹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무한히 많은 집합들을 유니온하거나 인터섹션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녀석들을 우리가 countably many union하냐, 뭐 infinitely many union하냐, 혹은 countably many intersection 하냐, infinitely 많은 집합들에 대해서 인터섹션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미세한 차이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석학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집합만큼 유니온하거나 혹은 무한히 많되 자연수의 개수만큼 무한히 많은, 집합들에 대해서 유니온 혹은 인터섹션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n개 혹은 무한개의 집합을 유니온할 때는 이제 이런 기호를 쓰고요. 인터섹션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제 유니온의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의 집합 i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게 되죠. 반면에 인터섹션은 모든 i에 동시에 포함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런 식으로 인터섹션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확률에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공부할 때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로 이제 mutually exclusive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이벤트 EF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이 E와 F 동시에 포함되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두 이벤트 EF는 mutually exclusive 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데, 1이 나오는 이벤트를 2라고 하고, F가 나오는 이벤트를 F라고 하면, 2가 나오는 이벤트를 F라고 하면 2와 F의 인터섹션은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왜냐하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1도 나오고 2도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예제에서 2와 F는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 mutually exclusiveness라는 개념을 임의의 n개의 집합에 대해서도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로 고른 두 집합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임, 어, 무한히 그리고 유한히 많은 집합, 이벤트들 집합, 이 아이들이 있을 때 임의의 두 이벤트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이 이벤트들의 모임이 mutually exclusiv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인덱스 i와 j는 달라야겠죠. i와 j가 같으면 이 i와 i랑 이제 j랑 같으면
EI와 E의 E와 E의 I와 E의 J가 당연히 EI가 돼서 공집합이 아니겠죠. EI가 공집합이 아니면요. 다음은 인클루전입니다. 어, 이벤트 2가 이벤트 F의 부분 집합일 때 우리는 2가 F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래와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벤트 2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F가 일어난다는 것을 임플라이 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데요. 이벤트 2를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이벤트라고 정의를 하면요. 어,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서 한 번 던져서 홀수가 나온 이벤트를 F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이벤트 F 안에 2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은 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그려보면 2는 이제 1이 나오는 이벤트를 나타내고요. F는 135가 나오는 이벤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와 F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컴플리멘터리입니다. 한 이벤트 2의 컴플리먼트는 전체 이벤트, 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제 2를 뺀 녀석을 우리가 2의 컴플리먼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오메가가 이제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나타낸다고 하고 2는 이제 그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들을 이제 원소들의 이제 모임이겠죠. 그러면 이제 2의 컴플리먼트는 오메가의 2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와 2의 컴플리먼트는 공집합이고 2와 2의 컴플리먼트를 유니온하면 전체 집합인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가 나오겠죠. 때로는 이제 2의 컴플리먼트 2바나 2스타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터레처를 보다가 이런 기호를 보면 얘는 컴플리먼트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 이벤트의 그 아주 간단한 이제, 성질 중에 하나로서 이제 커뮤테티비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커뮤테티비티는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건데요. 이벤트 2가 일어나거나 F가 일어나거나는 사실 이벤트 F가 일어나거나 혹은 2가 일어나거나와 정확하게 같은 집합을 나타내겠죠. 마찬가지로 2와 F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나 F와 2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같은 이벤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ssociativity, 즉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데요. 2와 F를 먼저 유니온하고, 즉 이벤트 F 혹은 G가 일어나는 이벤트와 2가 일어나는 이벤트 2를 유니온하는 것은 2 혹은 F가 일어나거나 혹은 G가 일어나거나와 이제 같고, 얘는 그 이제 이 괄호를 이제 어디에 두냐, E와 F에 두냐, 혹은 F와 G에 두냐에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E 유니언, F 유니언, G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섹션에 대해서도 F와 G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E가 일어나는 것과 E와 F가 동시에 일어나고 G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 세 이벤트 E, F, G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므로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런 결합 법칙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아무런 오해 없이 E와 F와 G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벤트는 이렇게 각각 이벤트 사이에 인터섹션을 넣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배 법칙인데요. 분배 법칙은 E와 F의 유니온과 그 다음에 G를 인터섹션 하는 것은 사실 E랑 G랑 먼저 인터섹션하고
F랑 G를 인터섹션 한 다음에 그 두 이벤트를 유니온하는 것과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얘 역시도 이제 얘는 이제 그림으로 쉽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이 유니온 F는 저 까만 그 원 두 개를 나타내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G를 인터섹션 시키면 가운데 저 색칠된 부분이 표현이 됩니다. 우변의 경우에는 이 인터섹션 G는 E와 G의 공통 부분인 저 부분을 나타내고요. F와 G의 인터섹션은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인터섹션 G와 F 인터섹션 G를 유니온하면 이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되죠. 이제 안쪽에 결합 법칙이 있고 바깥쪽에 안쪽에 이제 인터섹션이 있고 바깥쪽에 유니온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 빼고 이런 식으로 G 이렇게 분배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이 역시도 이제 그림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터섹션 F는 이 부분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이제 G를 유니온하면 이렇게 볼록 솟은 영역을 나타내게 되겠죠. 우변을 보면 이 유니온 G는 이 영역을 나타내고 F 유니온 G는 이 영역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을 인터섹션 시키면 G를 온전히 포함하고 E와 F의 공통 부분까지 포함하는 이벤트를 나타내게 되죠. 다음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이제 컴플리먼트와 유니온 그리고 인터섹션 의 관계에 대한 법칙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이 유니온 F의 컴플리먼트가 E의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F의 컴플리먼트라는 것인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 E 또는 F가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는 E가 일어나지 않을 이벤트와 F가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를 인터섹션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를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유니온 F는 이 영역을 나타내고 컴플리먼트는 바깥쪽을 나타내죠. 좌변은 E의 컴플리먼트는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내고 F의 컴플리먼트는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 부분을 인터섹션하면 이 바깥 테두리 부분 E 또는 F가 일어나지 않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E도 일어나지 않고 F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역을 나타내게 되죠. 이제 컴플리먼트 안에 있는 E와 F가 인터섹션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도 비슷한 법칙이 성립합니다. E와 F가 좌변은 E와 F가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여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변은 E가 일어나지 않거나 F가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이벤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의 E 인터섹션 F는 요영이고요. 컴플리먼트는 요영입니다. 우변의 E 컴플리먼트는 요영이고 F의 컴플리먼트는 요영이기 때문에 두 영역을 유니온하면 요영역이 되겠죠. 이 드모르간 법칙의 이제 유용한 이유는 일반적인 유니온 일반적인 일반적인 인피니트 파이나이틀리 매니 혹은 인피니틀리 매니 이런 무한히 많은 이벤트들의 시퀀스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의 이 아이들의 컴플리먼트는 이 아이의 컴플리먼트의 인터섹션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얘를 이제 비유를 하면 얘는 이 이벤트는 이제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 아이들이 포함된 이 아이들이 어떤 이 아이들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벤트를 나타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원의 컴플리먼트 E1의 컴플리먼트는 E1이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고 E2의 컴플리먼트는 E2가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이의 컴플리먼트는 이벤트 이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인터섹션하면 그 사건들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E1도 일어나지 않고 E2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의 그 finitely many 혹은 infinitely many한 이 아이들의 인터섹션의 컴플리먼트
대해서도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각각의 이 아이들 컴플리먼트를 시키고 유니온을 하는, 즉 얘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 어, 이 원도 일어나지 않, 그, 이 아이라는 이벤트가, 이 아이, 이 아이라는 이벤트가, 여기 위에 적었듯이, 이 아이의 이벤트가 I 번째 사람이 이제 우산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어, 이, 이 아이들의 인터섹션의 컴플리먼트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아이들을 모두 인터섹션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있는 것의 여사건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여사건은 적어도 한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는 이제 우변에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이 원의 컴플리먼트는 어, 이 아이의 컴플리먼트는 I 번째 사람이 우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유니온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우산을 갖고 있지 않거나 두 번째 사람이 우산을 갖고 있지 않거나 어, 를 이제 모두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적어도 한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의 디스크립션인데, 이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이벤트와 이제 이벤트들의 그런 성질, 그 집합으로서 정의된 이벤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를 정의하고 나면 비로소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은 아래의 세 개의 성질을 만족하는 어, 어, 어떤 수학적 장치인데요.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들의 일종의 값을 대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샘플 스페이스 안에는 우리 이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는 값을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예를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동전을 이제 한 번 던진다고 했을 때, 이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는 헤드, 이게 쓰기가 되게 불편하네요. 잠시만요. 1획으로 써야 될 것 같네요. 헤드 혹은 이렇게 테일. 동전을 한 번 던지면 헤드 혹은 테일이 나오죠. 그런데 헤드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테일이 나올 확률 역시도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이제 이 이벤트들에 이제 대응되는 숫자인데요. 이제 P의 H에는 우리가 2분의 1을 대응시키고요. 2분의 1 대응시 마찬가지로 P의 테일에도 2분의 1을 대응을 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P는 이 이벤트에 있는 원소들의, 즉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인 이벤트에 어, 적용할 수 있는 함수로서 어, 우리가 아래와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할 때 이를 이렇게 그 이벤트에 대응되는 이 장치를 이제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확률이라는 것은 일단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음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직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확률이라는 이 장치는 이제 넌 네거티비티라는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고, 전체 이벤트에 대해서는 1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보다 넘는 확률, 우리가 1을 100%라고 하는데 100%보다 넘는 확률을 정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의 최대값은 이제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요 유니온을 시킨 것들이 이렇게 썸으로 쪼개진다는 이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런 그 이벤트에 대응되는 장치인 P를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
몇 가지 사실을 이제 되짚기 전에 이제 그 노테이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이 시그마처럼 유니온에 대한 이제 시그마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i는 1부터 n까지 이 i를 한다는 것은 모든 이벤트 이 i들을 유니온한다는 것이고, 어, 이 인덱스로서 이제 무한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무한대를 쓴다는 것은 E1, E2, E3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이제 뻗어나간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섹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에 이제 정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이 확률이 이제 어, 확률이 만족하는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이벤트의 컴플리먼트는 이제 1 빼기 그, 그 이벤트라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E와 E 컴플리먼트는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유니온하면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어, 두 이벤트의 두 이벤트의 유니온은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무엇을 알고 있어요? E와 E 컴플리먼트의 유니온은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나오고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은 1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컴플리먼트가 일어날 확률은 1 빼기 2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집합의 확률과 공집합의 확률과 그 다음에 임의의 이벤트에 대한 이제 확률의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어, 공집합의 전체 집합의 유니온이니까 1 빼기 P의 전체 집합이 되고 얘는 1 빼기 1에서 0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의의 이벤트 2에 대해서 1 빼기 P의 2 컴플리먼트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P의 2의 컴플리먼트는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0 이상이죠. 따라서 이 퀀터티는 항상 1 이하가 됩니다. 다음은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인데요. 모든 이벤트 E와 F에 대해서 E와 F, E 또는 F가 일어날 확률을 E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F가 일어날 확률 빼기 E와 F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스 이니퀄러티라는 것이 성립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임의의 이벤트, 시퀀스 오브 이벤트를 유니온한 것은 각각의 이벤트가 일어날 임의의 어, 이 이벤트 시퀀스에 대해서 그 녀석들의 유니온이 일어날 확률, 즉 적어도 하나의 이 아이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이 아이들이 일어날 확률을 더한 값보다 반드시 작습니다. 두 번째 프로포션을 볼스 이니퀄리티는 인덕션 수학적 비나법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n은 2일 때 E1과 E2가 일어날 E1 혹은 E2가 일어날 확률은 이제 프로포션 1에 의해서 E1이 일어날 확률 더하기 E2가 일어날 확률 빼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요. 얘는 반드시 E1 더하기 E2보다 작죠. 왜냐하면 이 항이 0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임의의 n에 대해서 고정된 n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고 n 플러스 1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 성질이 성립함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이 n까지의 유니온과 n 플러스 1번째 이벤트를 유니온 한 것과 같은데요.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두 이벤트에 대해서는 밸런스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개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 이니퀄리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sum of probability로 바운드를 시켜줄 수 있고 뒤에 부분은 그대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이 성립하는데요. 어, 이 녀석은 사실 E 유니언 F 유니언 F, E 유니언 F 유니언 G인데요. 얘는 사실 어, E와 F와 G 각각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이 녀석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들을 다 빼고 그다음에 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더해줌으로써 E 혹은 E 혹은 F 혹은 G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스포츠 클럽에서 36명의 학생이 테니스를 치고 28명이 스쿼시, 18명이 배드민턴을 친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어,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뿐만 아니라 22명은 테니스와 스쿼시를 동시에 치고 12명은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동시에 치고 9명은 스쿼시와 배드민턴을 동시에 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 뿐만 아니라 4명의 학생이 테니스와 스쿼시와 배드민턴을 동시에 친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 적어도 하나의 스포츠를 하는 학생의 숫자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 아, 저-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 앞에서 살펴본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을 사용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개의 집합을 정의합니다. T라는 집합을 어, 테니스를 그 테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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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학생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하고요. S를 어, 스쿼시를 하는 학생을 모아놓은 집합. B를 배드민턴을 하는 학생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T의 원소, 즉 테니스를 하는 학생이 다른 운동, 스쿼시나 배드민턴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이제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로부터 어떻게 전개를 할 수 있냐면 T 유니언 S 유니언 P는 어, 테니스 혹은 배드민턴, 스쿼시 혹은 배드민턴을 즉 적어도 하나의 스포츠를 하는 학생을 나타내게 되죠. 그럼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에 의해서 이는 테니스, 배드, 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에 대해서 각각 쪼개주고요. 그 T와 S와 B, 그리고 T와 B를 동시에 하는 녀석들을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스포츠를 모두 다 하는 학생들의 숫자 혹은 확률을 더해주는데요. 이를 계산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분의 43.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학생들을 이제 n이라고 두고 전체 학생의 숫자를 이제 n이라고 두고 n분의 36 n분의 28, n분의 18 등으로써 테니스 혹은 스쿼시 혹은 배드민턴을 하는 학생들의 한 학생을 임의로 골랐을 때 그 스포츠를 할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43명의 학생이 적어도 하나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클루전 익스클루션의 일반화 버전인데요. n개 이벤트가 있을 때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들을 모두 더하고 어, 두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고 모든 조합에 대해서 세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을 바꿔가면서 전체 인터섹션이 나올 때까지 하게 됩니다.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이제 하나의 원소가 각각의 집합에 어떻게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 카운팅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차집합에 대한 차집합 포함 관계에 있을 때에 대한 확률인데요. 2가 만약에 F에 포함되어 있으면
f-2는 2의 컴플리먼트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f가 여기 있고 2가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 이, 이 2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f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영역은 음, 영역은 f-2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사인된 확률은 f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2를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뭐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도출할 수 있냐면 P2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F가 2를 포함할 때 F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2가 일어날 확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이벤트를 F라고 정의하고 1이 나오는 이벤트를 2라고 정했을 때 F와 2의 포함 관계가 있고 F의 확률은 2가 일어날 확률보다 이제 크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equally likely outcomes를 비롯해 random variable 등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